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몸이 좋지 않아서 진단키트를 해보니까 계속 음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환절기에 오랜만에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즐겁게 월드컵 응원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자, 우선 코스피를 보면 오늘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약 1% 가까운 코스피의 상승이 있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무려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큰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기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제일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던 것이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이쪽 업종들이 조금은 강한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오늘은 위메이드하고 알테오전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은행 해제 기대감에 따른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OTT 관련주들, 또 오늘 2차전지 소재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지난 11월 11일, 이때 이후로 거의 2주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오늘은 1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오늘까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2거래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오랜만에 매수 규모가 조금은 늘어났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11월 11일, 이때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은 상당히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조금은 강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수급을 보면 그렇게 썩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고, 외국인도 이번 주에는 과거보다는 조금은 연속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역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 금융주들, 보험과 금융주들 이쪽 업종이 오랜만에 상위권에 포진해 있네요. 또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 SDI,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CS윈드, LG화학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나스닥이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이 0.6%, 오랜만에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지난 9월 초 이후로 거의 2달 만에 돌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0.3%의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까지 이런 좋은 기운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1%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0.7%, 그리고 상해지수만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중국 증시,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증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모두 확실히 시장이 조금은 돌아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10월 초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다우지수도 의미 있는 주봉상 60선 여기를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계속 맞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은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202평선 여기를 지지하고 또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코스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제는 많은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미국의 1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CPI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서 나스닥이 거의 7% 이상의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시장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단순히 우리 기대감에서 끝났던 것은 아니고요. 11월 연준의 FOMC에서 많은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 속도가 곧 느려질 것이라는 공식적인 언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또 그 안에서도 대체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조금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12월 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거기서 다시 한번 물가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예상을 했었던 대로 0.25%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었고,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었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금리 정점은 조금은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미국도 물가가 꺾이고 있는 만큼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몇 차례 베이비 스텝이 단행이 될 것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피크까지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코스피를 보면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대체적으로 21선을 이탈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매수 구간에서 한 차례 조정이 들어왔고, 이번 주에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다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2%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가올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사실은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 그 성장주 안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낙폭이 컸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보다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네이버가 3%, 카카오도 2.5%, 모두 대형주 내에서 제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의 반등은 FOMC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단행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고, 또 과매수 구간에 따른 되돌림, 그 되돌림에 따른 반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하락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상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 그런 것도 마땅히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즉 쉽게 말한다면 상승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락도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내년이 될수록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이 이런 구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내년이 될수록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점차 해결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몇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우선 종이 목재, 포장과 관련된 재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자, 내일부터 편의점과 카페, 그리고 수많은 가게 점포들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가 되었고, 또 심지어 종이컵이나 빨대까지 모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 안 한다고 하죠. 즉각적으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일회용품을 많이 줄임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이 재질의 봉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이 재질의 봉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와 함께 재질을 사용하는 포장 관련주들, 예를 들어 대형 포장이라든지 테린 포장,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닐봉지가 줄어들 것이고 종이 포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며칠 전부터 화물연대에서 파업에 돌입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가능성으로서 물류 대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류 대란이 오게 될 경우에는 포장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업종들이 항상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형 포장을 보면 2021년 상반기에 정말 강세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자, 그 당시에는 물류 대란이 왔었고, 때문에 해운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 HMM,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물류 대란이 올 경우에는 포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관심을 받는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다음에도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은 빠르게 업종들을 선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며칠 정도 관심이 조금은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장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많은 분들께서 항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면 다시 내 매수가까지 왔을 때 종목을 정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시장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2, 3분기 정도 시장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봉상 22평선, 노란색 선이죠. 여기를 지금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수 평단가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줄이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18년에서 19년 이 구간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18년은 하락세였고 19년은 누가 봐도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18년 영업이익 대비 19년에는 거의 50% 가까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5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시장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겠죠. 이런 구간에서. 그렇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지금도 어떤 자세로 시장에 대응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이 조금은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8년, 19년 사례 필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다들 응원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